치료 횟수 또 치료 기간 이런 거에 대한 제가 설명 영상 하나 만들려고 그래요. 환자가 느끼는 그 통증의 완화가 빨리 나타나고 오랫동안 지속돼야 되잖아요. 그 만성 통증은 통증을 쫓아가면 안 된다는 사실을 이제 이렇게 막 얘기하시는 분이 많지 않거든요. 프로로 주사 치료가 왜 어려우냐? 효과가 천천히 나타나거든요. 이제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효과가 천천히 나타난다, 근본적인 치료를 원한다 라고 시작해 놓고 환자분은 조급해져요. 자기도 그랬잖아요. 근데 자기는 왜냐면 이 치료를 왜 잘했냐면요, 치료에 우리가 뭐 하나가 맞는 건 아니지만, 예? 이 치료 선택을 이제 그동안 공부를 좀 하셨을 거 아니에요. 이 치료 선택이 왜 잘 됐다고 생각해요? 제가 그동안 안 아프니까 그런 거 말. 다른 부위에서 이 원인을 찾고 있다가 저도 몰랐는데 이제 여기 인대 쪽을 강화하는 게 이제 또 영향을 줄 수 있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하나 더 포인트가 있어요. 그동안 인대 치료라는 건 한 번도 안 해보셨네요? 네. 맞지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도수 치료해서 효과 보는 사람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그 담임 병원을 보면 자기도 딱 수소문해서 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다른 사람은 효과를 봤는데 자기가 효과를 조금 떨어진 거잖아. 네. 이 치료가 잘못되었다기보다는 자기의 상태가 약간 인대 치료를 해야 되는 상태였거든요. 근데 이제 인대 치료가 뭐냐면 효과가 천천히 나타난다 이거죠. 그리고 하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가장 아픈 곳만 치료해서 또 인대 치료가 가장 아픈 곳만 치료해서도 잘 낫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척관절도 계속 강조하고 발도 강조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치료받으러 오는 만성통증 환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거는 그거잖아요. 얼마나 통증이 빨리 없어지냐? 예? 얼마나 빨리 치료가 끝나냐 이거잖아요. 아니 대충 아픈 게 아니었잖아 진짜. 근데 이렇게 기억해 보면 맨 처음에는 어떤 한두 부위가 아프기 시작했을걸요? 맨 처음엔 허리가 아프고 허리가 가장 먼저 아팠고, 그 다음에 이제 등하고 어깨 쪽으로 이제 퍼지기 시작했죠. 맞죠? 무릎은요? 다행히 무릎은 가끔 가다 아픈 경우는 있었고. 가끔 가도 아픈 것도 살짝은 문제긴 하죠. 이제 그게 이제 점점 뭐예요? 작은 불씨가 옆에 큰 불로 계속 번지는 거예요. 허리, 등, 목, 어깨. 맞잖아요. 목, 어깨. 팔꿈치는요? 저는 요까지 내려왔어요. 옆으로. 아마 좀 있었으면 팔꿈치도 아팠고, 손목, 그죠? 무릎, 예, 두통. 두통 있었어요. 그죠? 두통. 근데 제가 두통도 약간의 의미는 있었어요. 그는 무시할 정도였어요. 가끔 힘들 때도 있었나요? 한 번은 두통 때문에 너무 심해가지고 주사를 맞았거든요. 근데 자기도 처음에 여러 병원을 다닌 것 치고는 효과가 좀 떨어졌어요. 그죠? 거의 지속성이 없었죠. 그래, 효과가. 하루나 반나절 정도 괜찮은 것 같다가 다음날 되면 뭐 거의 그대로고. 그렇죠. 어떤 사람은 효과가 큰 치료 방법이었는데, 그죠? 이게 인대 치료가 만능이다라고 말하려고 지금 하는 게 아니고 인대 치료에 적응증이 있다니까요. 그건 이제 자기가 딴 걸 또 해보셨으니까 비교가 되잖아요. 다른 치료가 효과 있더라도 하루 이틀 채 안 갔잖아요. 근데 자기가 저한테 처음 왔을 때, 예? 한 번 치료하고 제법 느낌이 좋았어요. 다행히 저는 한 번 치료하고 시가프 정도에서 한 6, 7 정도? 그러니까 한 번 치료하고도 꽤 이게 느낌이 그러면 그 정도 떨어졌으면 제법 조금 편하네.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일주일 만에 오라 그랬나요? 그럼 한 일주일은 어느 정도 지속됐어요? 그래서 맞고 한 이틀 뒤인가부터 좀 괜찮고 다시 또 맞으러 오기 전 때쯤 해가지고 또 다시 또 약간. 근데 약간 그래도 다른 치료보다는 그래도 좀 훨씬 오래 갔죠. 그죠? 근데 이것도 잘 보세요. 프로로 주사를 논하면서 한 번 치료하고 일주일 만에 막 이렇게 좋아진 거에 대한 어떤 평가가, 이유가 잘 설명을 안 해줘요. 예. 저번에 제가 한번 설명드렸잖아요. 프로로 주사 효과는 두 가지 이상이다. 또 우리가 모르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약물의 효과.
그게 이제 보통 매스컴이나 이 SNS 등에서 나오는 효과가 천천히 나타난다. 그거는 왜냐하면 약물의 효과가 재생되는 데는, 그러니까 약해진 인대가 힘줄이 주사 당해서 주사를 줘서 재생되는데 시간이 일정 기간 이상 걸린다라는 게 이게 증명이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재생이 다 되어야지 효과가 나타난다라고도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것만이 효과가 아니고 찌른 효과가 있다 했잖아요. 이게 인대 근육 반사 반응. 맞죠? 여러 번 얘기했죠. 그 찌른 효과가 사람마다 천차만별이에요. 자기처럼 한 번 치료하고도 뭐 한 30, 40% 정도 통증이 완화됐으면 완전 대박 사건이죠. 그러면 저를 의심해야 됩니다. 다른 주사를 섞어줬는지. 예? 근데 다른 주사를 안 섞어줬다면, 안 섞어줬거든요. 안 섞어줬다면 이거는 약물의 효과가 아니고 찌른 효과인데 이게 오래 안 갈 수가 있어요. 그래도 한 도수치료나 운동치료 뭐 이런 거 해서 효과 있는 사람과 다르게 자기가 효과를 만약에 일부 효과를 못 본 사람에 해당한다면 그것은 추측컨대 이 젊은 나이에 40대 초반이잖아요. 그러면 인대 문제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면 그 인대가 탁 찔리면 근육한테 그 신호를 보낸댔죠. 즉각적으로 이제 내가 역할을 할 테니까 너희들은 쉬어라 해서 그 근육의 긴장이 순간 탁 풀리면서 그게 어느 정도 간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느낀 첫날에 한 30, 40% 정도의 통증 완화가 그래도 한 일주일 가까이는 지속됐다는 게 인대를 찌른 효과예요. 맞죠? 그러면 이런 환자만 다 있어주면 프로로 주사 안 할 이유가 없어요. 의사 선생님. 다들 이렇게 반응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랬죠. 좀 천천히 나타나요. 보통은 근데 가끔 한 번 할 때마다 조금씩 좋아진다 이런 반응 보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서로 간에 편하죠. 근데 꼭 그렇지만 않다는 거를 제가 알려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한 서너 번 하면 살짝 좋아요. 70대 초반 어머니인데 한 3번 할 때 다리에 진하는 게 줄었대요. 오, 엄청나게 큰 반응이죠? 아니 그래도 이래 보면 찐하는 게 다리 찌내리는 게 한 3번 맞고는 좀 덜했어요. 아, 그랬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래도 한 3번 맞을 때 이미 뭔가는 살짝 좋아지기 시작했네. 네. 예, 그러니까 엄마가 지금 이게 다니는 거야. 그렇지. 왜냐면 효과가 응. 더 천천히 나타날 수도 있거든. 어. 왜 빨리 포기하게 해요, 이거를? 효과가. 효과가 없는 게 아니고 효과가 좀 천천히 나타나는데 그러니까 급하다니까. 급하다 이거 사람들이. 맞지? 그 환자들은. 급해요. 하는 거는 대단한 반응이거든요. 그리고 한 6번 정도 가니까 이 가장 아픈 곳이 무릎인데 무릎을 치료를 한 번도 안 했거든요. 근데 무릎이 많이 편해졌대요. 어머니 지금 나이가 한 얼마 정도 되죠? 72. 그럼 어머니는 지금 저하고 몇 번 했잖아요. 그럼 몇 번 하니까 그래도 이거 조금 도움이 되네 이런 느낌이 왔어요. 6번. 근데 지금 저 진통이 안 오잖아. 저 무릎 인공관절 했잖아요. 다리가 영 가벼워요. 그러니까 한 6번 정도 무릎 치료를 안 했는데도. 자, 관절의 불안정성이 가장 아픈 부위만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좀 떨어진 부위의 인대가 약해서 관절의 불안정성이 생긴 것들이 전신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있다 이 말이죠. 자기 첫날 반응처럼. 그 어머니도 그렇게 치료했는데 70대 초반인데도 불구하고 한 6번 치료했는데 무릎이 좀 치료하지 않아도 편해지기 시작했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요런 그 만성 통증의 원리가 있는데 그런 이제 시스템의 문제가 있으면 있을수록 치료 효과가 더디게 나타나겠죠? 오늘 아침에 지금 안 오시는 분이 다음에 또 오실지 모르겠으나 지난번에 저한테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좀 불안하대요. 뭐가 불안하냐? 다른 데서 이렇게 프로 주사에 대해서 안내하는 걸 봤는데 한 10번 하면 대부분 좋아진다. 근데 이제 10번 넘었었거든. 나한테. 예, 그러니까 불안해진대요.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집에 뭐 한두 번, 서너 번 해도 좋다고 오랫동안 안 오는 사람도 있고 10번 채 안 돼서도 좋아져서 오랫동안 안 오는 사람도 있다 라고 말씀드렸고 또 수십 번 하는 사람도 있고 10년 이상 보는 사람도 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나의 실력도 문제지만 그 사람의 그 상태도 문제거든요. 그 사람의 상태는 이렇게 추정이 돼요. 잘 들어보세요. 그분은 히스토리가 병력이 이래요. 한쪽 엄지손가락을 방아쇠 수지라는 그 진단을 받고 수술했어요.
그거 경우 마지막에는 수술하는 병이거든요. 그러면 자 수술을 해서 완치가 됐잖아요. 이제 손가락이 잘 움직이고 문제 없으니까. 맞죠? 이 손가락만 봐서는 완치가 됐어요. 엄지손가락. 근데 시간이 지났거든요. 근데 반대쪽 엄지손가락이 또 방아쇠 수지가 와가지고 이 반대쪽 엄지손가락을 수술을 했대요. 자, 수술했으니까 또 완치가 됐죠?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이번에는 다른 손가락이 또 방아쇠 수지 증상이 오고 있다라고 저한테 오신 거예요. 아, 그러면 이거는 손가락만의 문제일까요? 그렇죠. 그런 거죠. 무슨 얘기냐면 어떤 사람은 이게 죽을 때까지 단 한 번도 방아쇠 수지 수술을 안 하기도 하는데요. 맞잖아요.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 시골에 계신데 뭐 손가락 얘기하는 거 한 번도 못 들어봤거든요. 근데 이분은 비교적 젊으신 분인데 손가락 2개를 이미 수술하셨고 각각 수술하는 시점에서는 수술 이후에 그 손가락은 완치가 됐잖아요. 거의. 근데 2번이나 수술하셨고 2개의 손가락 각각 또 다른 하나가 또 방아쇠 수지가 온다면서 오셨거든요. 그러면 제가 항상 이렇게 비유하잖아요. 건물하고 똑같거든요. 10층 벽의 그 콘크리트의 균열이 10층 벽만의 문제면 거기를 딱 수리했잖아요. 자, 엄지손가락 하나를 수술했어요. 그러면 다른 손가락이 문제가 안 생겨야죠. 그 벽만 문제라면, 그 손가락만 문제라면. 근데 시간이 지났더니 5층 벽에 또 균열이 생겼어요. 그러면 이번에도 5층 벽의 균열만 수리를 한 거예요. 왜? 반대편 엄지손가락을 수술을 했으니. 맞죠? 그러면 또 그 5층 벽만의 문제였다면 또 그 건물은 문제가 없었어야 돼요. 그럼 이 환자분도 다른 손가락에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이번에는 15층의 벽에 균열이 왔단 말이에요. 그럼 이번에는 또 다른 손가락에 방아쇠 수지 증상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건물은 이런 거죠. 아, 10층 벽에 균열이 왔을 때부터 시스템의 문제를 봐야죠. 어떤 기초의 철근이 문제인지 다른 층의 철근이 문제인지. 맞죠? 그런 걸 안 봤기 때문에 불안정성이 왔잖아요. 불안정성이 왔으니까 10층 벽의 균열을 수리를 했더니 어떤 비정상적인 힘의 전달이 다른 층으로 또 가서 부하가 걸려서 다른 층의 균열이 왔잖아요. 그러면 10층 벽의 균열이 응급이었으면 그거를 먼저 하되 시스템을 살펴봤어야 됐죠. 근데 엄지손가락이 수술이 방아쇠 수지가 응급이었다면요. 얘를 수술하는 거 맞아요. 잘했죠. 근데 만약에 응급이 아니었다면 시스템을 보면 되고 응급이었기 때문에 수술했겠죠. 그러면 이게 10층 벽의 균열이 10층 벽만의 문제가 아니었는데 그곳이 응급이었으니까 거기를 수리를 하더라도 시스템을 봐야죠. 뭐 기초의 철근이 문제인지 다른 층의 철근이 문제인지 어떤 전층에 영향을 주는 불안정성이 있는지. 맞지요? 손가락도 마찬가지였죠. 처음에 수술했더라도 여기를 수술했더라도 내 전신에 영향을 주는 어떤 불안정성이 다른 부위에 있는지 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분이 한 5개월 정도 넘었었지 싶은데 6개월 정도 넘었었는가? 넘었었지 싶은데 아직까지 이 손가락 주인은 내가 치료하고 있겠어요? 없겠어요? 예, 안 하고 있어요. 왜? 응급상황 2개는 끝났잖아요. 양쪽 엄지손가락. 근데 다른 쪽 손가락이 방아쇠 수지가 온다고 했는데 급하게 수술할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그러면 10층 벽에 균열이 와서 콘크리트 수리를 했고 급하게 5층 벽에 균열이 와서 급하게 콘크리트 벽을 수리했는데 이번에는 15층 벽에 균열이 오는데 급하진 않아요. 그러면 먼저 시스템을 봐야죠. 시스템을 고치고 걔를 수리를 하면 좋잖아요. 맞죠? 이제 그런 개념으로 이분이 그 첫날 영상도 나오거든요. 첫날 영상 그러면 막연하게 내가 다른 데하고 차별하기 위해서 그냥 막연하게 있어 보이려고 그 시스템의 문제다고 말한 게 아니고 테스트를 했겠죠, 당연히. 맞죠? 테스트를 했더니 하나, 둘, 이렇게 버티고 잘했어. 하나, 둘, 예. 힘 줘봐요. 인대 대신에 자기 근육이 대신 열심히 일하면서 긴장하면서 약해진다고. 그거를 파악하는 거거든. 이게 근육 검사만이 아니고 이 근육을 통해서 인대 치료가 좀 필요한지 보는 거예요. 콘크리트 벽이 계속 수리해도 균열이 와요. 그러면 콘크리트만의 문제가 아닐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면 철근이 기능을 다 했는지 분석해야 되는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버텨요. 이렇게 내가 버티고 힘 안 줍니까? 힘이 안 들어가죠? 네, 맞아요. 자, 이거 지난번에 됐던 거거든요. 2년 전에 왔을 때. 예, 설명만 듣고 갔잖아요. 소개받고 왔는데. 자, 당겨볼게요. 이거 2년 전에 됐거든?
이거 매우 궁금해요. 네. 오늘 될까요, 안 될까요? 모릅니다. 해볼게요. 네. 하나, 둘. 아, 아 이거 땡기면 힘줄까요? 네. 네. 힘 줘봐요. 네. 아, 안 된다. 아하. 좀 더 무너졌네요. 네. 이거 2년 전에 됐다고 기록이 돼 있어요. 네. 제가 어떻게 다 기억하겠어요? 자, 버텨요. 이건 당연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버티고. 네. 어우. 저도 우리- 포기합니다. 아니, 포기는 하지 말고. 네. 자, 버티세요. 아이고. 예, 네. 아이고. 하나, 둘. 그죠? 지그시 버텨봐요. 네. 버텨요? 예, 이것도 버텨요? 이렇게. 이 철근 때문에 콘크리트가 계속 부하가 걸리면 그 콘크리트 수리가 잘 안 되거든요. 그러면 근육이 이 약한 인대가 제 역할 안에서 계속 긴장하면 이렇게 만져서 아파요. 아우. 만져서 아프죠? 오지지 마세요. 근데 아우 제가. 나중에 이렇게 꼬집었을 때 네. 안 아프게 만들면 된다고. 네. 그러면 자기 그 손 통증이 좀 도움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네. 버티고, 예. 실패. 아니, 조금만 버텨봐요. 자, 들어봐요. 버티고, 예. 들어보고, 버티셔야 돼요. 예. 너무 쉽게 내려간다. 햄스트링 근육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자, 버티고, 안 내려가요. 버텨봐요. 버티셔야 돼요. 버텨. 예. 엉덩이 근육 쓰지 말고, 이거 쓰지 말고. 버텨요. 예. 그리고, 종아리를 눌러봤을 때 시원하다 해야 돼요. 한번 눌러볼게요. 멍들 수 있어요? 이렇게 이 진찰 소견을 이제 회복시키는 게 치료의 목표다고요. 잘 봐요. 이렇게. 멍들 수 있어요? 집에 가서. 예? 오. 넣어봐요. 자, 아니, 진찰을 해야 된다. 예, 팔꿈치 집어봐요. 예. 그죠? 잘 보세요. 자기가 2년 만에 나타난 이유는 손이 뻣뻣하다 이거지. 그지? 아침에 일어나면요. 그래, 안 그래요? 네. 예? 네. 자, 이 손이 뻣뻣한 걸 해결해 주세요 하고 나한테 왔는데, 근데 살짝 물어보면 허리는 하나도 안 아프다 했거든? 아파요. 아니, 허리는 하나도 안 아프다 했단 말이야. 거의. 근데 자세히 물어보니까 숙여서 머리 감고 하는 거 힘들다 했거든? 숙이는 거. 맞죠? 이놈을 치료해야 되는 거야, 이놈을. 네. 근육이 지속적으로 긴장한단 말이야, 인대 대신에. 네. 오래전부터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자기 이 시스템을 치료해야 되는 거지. 왜냐하면 양쪽 엄지 방아쇠 수지 수술했잖아요. 네. 근데 여기저기 옮겨다면서 손가락이 지금 뻣뻣하기도 하잖아요. 네. 구부렸다 폈다도 힘들고. 네. 근데 자기가 오늘 내한테 말한 거는 아침에 일어나서 뻣뻣해요 하는 게 지금 주였거든. 네. 근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이야기를 하면 되고, 네. 잘 보세요. 네. 가장 아픈 데만 쫓아가다가 여기 수술하고 여기 수술하고 또 좀 있으면 다른 데 손가락 수술할 가능성이 있어요. 네. 수술을 해야 될 때는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그러면 왜 다른 사람과 달리 이 손가락 수술을 많이 하게 되느냐 이거지. 손가락만의 문제는 아닐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이 진찰 소견이 말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 진찰 소견을 좋아지게 해주는 방향으로 치료를 하시면 좋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네. 예, 감사합니다. 설명 영상 하나 제공해 주셔서 제 블로그나 유튜브 쪽에 올려놓을 테니까 자기도 보고 공부하세요. 코어가 약해요. 전신의 근육이 약해지는 경향으로 가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비정상적인 힘이 그 건물이 예를 들어서 뭐 기초나 다른 층의 철근이 문제여서 불안정성이 전달돼서 각각의 층에 균열이 왔다면 그 비정상적인 힘에 전달이 되는 게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래도 가장 의심되는 부위부터 살펴보잖아요. 안전진단. 마찬가지로 사람도 비정상적인 힘이 전신으로 뻗치면 당연히 전신의 근육이 약할 것이고 코어도 약하겠죠. 맞죠? 부하가 걸리니까. 그게 원리가 인대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근육이 변하거든요. 인대가 스트레스 받으면 근육이 대신 일한다 했죠? 대신 일하는 게 지속되면 부하가 걸려서 긴장돼서 약해지거든요. 그래서 테스트로 버텨 했을 때 못 버티고 꼬집었을 때 꼬집히잖아요. 자기 첫날 영상처럼. 자기도 전층의 건물이 부하가 걸리듯이 자기도 전신의 근육이 부하가 걸리고 있었잖아요. 자, 그걸 보고 시스템에 문제가 있을 것이라도 추측을 했고 그거부터 치료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분도. 하고 있는데 손가락이요. 많이 좋을 때는 이분이 지금 방아쇠 수지 오고 있던 거
방아쇠 수지 오고 있는 게 많이 좋았던 게 지금 70%까지도 좋아졌다라고 말한 적이 있거든요. 안 건드렸는데도 약간의 일리 있잖아요. 근데 왜 이제 10번 정도 하면 그 좋아진다. 뭐 이거는 이렇겠죠. 그러면 십청백의 균열을 십청백만 치료할 때 개념일 거예요. 시스템을 분석하고 시스템을 치료하려면 그 십청백만 수리하는 기간보다 더 오래 걸릴 거 아니에요, 당연히. 맞죠? 그래 안 그래요?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이 가장 아픈 곳만이 문제가 아니었다는 게 어떻게 증명이 되느냐면 이런 거죠. 이쪽 엄지손가락이 수술했는데 또 반대쪽 엄지손가락을 수술하게 되고 또 다른 손가락이 방아쇠 수지 놔두면 수술할 수도 있는, 맞죠?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거는 건물로 치면 10층벽의 균열이 끝난 게 아니고 또 5층벽 또 15층벽의 균열로 이어지잖아요. 전층으로 파급될 거예요. 그대로 가장 문제 있는 곳만 쫓아가다가는. 자기도 그런 경험 안 했어요? 맨 처음에 근데 이분이 허리도 아파요. 상대적으로 얘가 걱정이 돼서 이걸 먼저 말한 거지. 이분도 말이에요. 특관절도 밸런스가 안 좋고 발의 문제도 있고, 즉 전신의 근육에 영향을 주는 인대가 약해서 전신에 영향을 주고 있는 케이스라서 그 시스템을 고치는 데는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근데 막연하게 또 하나의 문제가 있어요. 횟수를 그냥 10번 만에 좋아진다, 대여섯 번 만에 좋아진다, 서너 번 만에 좋아진다 이렇게 미리 말하는 거는 또 하나의 문제가 있어요. 10번 정도 치료하면 좋아진다. 이것은 일반적인 얘기잖아요. 그게 그 개개의 사람한테 다 적용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이미 횟수를 정해준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집 수리를 해야 되는데 집의 상태에 따라서 한두 번, 서너 번 갈 수도 있고 10번 갈 수도 있고 수십 번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이거는 새로 지어야 됩니다 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다 다르잖아요. 근데 그걸 미리 말하기는 사실 어려운데 왜 횟수를 미리 정해주게요? 중요한 거는 대부분 가장 아픈 부위, 십층벽에 균열이 있다면 건물로 치면 그 부위만 수리하는 것을 말하는 거하고 비유가 되는 거예요. 내가 허리 아프다면 아마 허리 프로를 거기만 위주로 맞을걸요? 내가 무릎 아프다면 무릎 위주로만 맞을걸요? 그런 횟수를 말하는 거예요, 아마. 맞죠? 그게 일반적인 얘기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건물이 시스템의 문제였다면 그게 안 통하잖아요. 맞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아픈 곳만의 문제가 아닐 수 있거든요. 비유를 또 하나 들면 이런 거예요. 불씨가 안 꺼지고 계속 살아있는데 조그만 불씨가 잘 안 보이죠? 근데 눈에 보이는 저 떨어진 곳에 큰 불을 일으킬 수 있잖아요. 전파돼서. 그러면 눈에 보이는 큰 불만 끄다가는 계속 큰 불이 생겨요. 그 불씨를 안 끄면. 그러니까 작은 불씨가 안 꺼지고 계속 있다면, 예? 계속해서 다른 부위에 큰 불을 유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큰 불을 끄되 급하면 불씨를 찾아야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몸도 안타까운 게 가장 아픈 곳만이 근본 원인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불씨가 좀 더 떨어진 다른 곳에 있을 수 있으면서 그것은 눈에 크게 안 보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좀 더 떨어진 부위에 큰 불을 지를 수 있다는 거죠. 큰 불을 끄되 작은 불씨도 같이 꺼주는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걸 몇 번 만에 다 좋아진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만성통증 치료가 원래 어려운 거예요. 자기도 그러면 지금 이번에는 2주 만에 왔잖아요. 그럼 지금 2주 만에 왔는데 그럼 지금은 한 통증 점수를 굳이 그런 식으로 매기자면 한 몇 점 정도 되겠어요? 전에 10점이었으면 지금은 한 2점, 3점. 그리고 2주 띄웠는데도 네. 간격을 띄워 나가는데도 한 8, 90% 이상 유지되면 돼요. 근데 완치는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젊으신 나이에 약간 인대가 스트레스 받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그러니까 아주 조그만 불씨가 현재 가장 아픈 부위 이외에도 있어서 안 꺼지는 거예요. 미안한데. 그러니까 불씨를 완전히 꺼지는 못할 거예요. 대신 옆으로 크게 안 번지도록 조절하는 개념의 어떤 관리를 받으셔야 돼요. 그러면 불씨가 조절되는지 안 조절되는지 어떻게 안다고요? 테스트. 맞죠? 비정상적인 힘이, 맞죠? 그 어떤 상대적으로 덜 아픈 부위에, 아프지만 상대적으로 덜 아픈 부위에 불씨로 역할을 해서 옆에 다른 부위에, 그죠? 큰 불을 일으키는 거예요. 가장 아픈 부위를 더 아프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려면 전파가 될 거 아니에요.
그 전파가 되는 것을 사진에서 다 안 나오거든요. 네. 사진에서 다 안 나와요. 사진을 찍지 말자가 아니고 사진에서 의미가 있는 거는 대부분 구조적인 변화로 인한 수술이 필요한 경우, 그 다음에 구조적인 손상, 뭐 이런 거는 뭐 엑스레이나 뭐 CT나 MRI 초음파에서 말해주는데, 그런 수술이나 시술이 꼭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다 기능적인 문제거든요. 사진에서 잘 안 나와요. 근데 그것을 만약에 가장 아픈 부위만의 문제라면 이 테스트 할 필요 사실은 그렇게 많이 필요 없어요. 왜? 가장 아픈 부위를 어떤 주기로 주사 주고 당신 아파요 안 아파요만 따지면 되거든요. 근데 약간 멀리, 가장 아픈 부위의 문제만이 아닌 약간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서 그 어머니가 70대 초반인데 10년 전인가 허리 디스크 수술했잖아요. 그 첫날에 오셔서는 허리 안 아프다 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제가 영상 한번 더 찍을 때는 여기 살짝 아팠대요. 여기 좀 아팠대요. 여기가. 그것까지 좀 좋아지고 있대요. 자, 뭐냐면 이 허리 골반 주위에 불씨를 무시한 거죠. 너무 작다고. 자기는 그거는 무시할 수준이고, 현재 나의 가장 아픈 부위, 무릎이 가장 문제야. 여기를 치료해 주세요 하고 왔다고요. 그 지금 한 8번 넘어가는데 아직 무릎을 한 번도 치료를 안 했어요. 왜? 그냥 시스템의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조금 늦게 나타났어도 걷는 이 자세도 응. 좋아졌어요. 아 그래요? 예. 그걸 어떻게 느껴요? 아니 전에는 그러면 여기가 이 응. 디스 붙어 있는데 여기가 아파가지고 아 허리도 아팠네. 여기가 아팠어요. 좀 걷는 게 띠뚱뚱띠 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걷는 자세가 좀 흠발라요. 어머니 잘 보세요. 응. 처음에 첫날에 왔을 때 엄마가 허리는 별로 안 아프다 했거든. 그래 그게 무슨 말이냐? 응. 그 정도 통증은 통증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야. 응. 그래 안 그래요? 근데 다리가 또 많이 아프세요. 아니 그래. 네. 그 정도 통증은 통증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네. 문제라고. 맞네. 예, 그런 게 문제인데, 네. 예? 그게 만성 통증으로 간다라는 신호인데, 그죠?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무릎만 얘기했잖아, 와서. 그렇지, 그렇지. 근데 보통은 무릎 치료 먼저 안 해줬으면 삐깨가 갔어야 됐는데, 네. 예? 아, 의사 선생님 시킨 대로 해. 아이, 그렇게 잘 안 돼요. 삐깨가 엄마가 여기, 나왔네. 아니, 여기 왔을 때 가장 아픈 위치는 어디였다고요? 무릎이었잖아. 무릎이었지. 근데 이때까지 무릎 한 번도 치료 안 하잖아. 네. 그래, 안 그래요? 그렇지. 근데 이게 다니는 게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대단하게요? 맞죠?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그 불씨가 좀 상대적으로 적게 보이지만, 상대적으로 적게 아프지만, 그것이 현재 가장 아픈 부위에 큰 불을 질러서 현재 가장 아픈 부위를 더 아프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게 있어서 만성통증이 되는 경향이 많아요. 십층벽의 균열이 십층벽만의 문제면 그것만 보면 되는데 그 콘크리트만 보면 됐잖아요. 근데 전층에 콘크리트가 균열이 오는 거로 봐서 이거는 콘크리트만의 문제가 아닌, 이것은 근육만의 문제가 아닌 각각의 개별적인 층의 콘크리트, 각각의 개별적인 자기 근육들의 문제만이 아닌 조금 그 층의 철근이나 그 층의 인대나 좀 떨어진 철근, 좀 떨어진 부위의 인대나 아니면 기초, 턱관절 이런 데에 그 문제, 철근의 문제, 기초의 인대, 턱관절의 인대 이런 것들이 마치 멀리 떨어져 있는 철근이 약해서 전층의 건물에 영향을 주듯이 자기도 그런 환자였다는 거지. 그럼 어떻게 증명되느냐? 첫날에 증명됐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이제 보세요. 이제 옛날에 여러 가지 치료를 해봤지만 그 지속 기간이 오래 안 간다. 이것은 그 타겟이 근육 위주로 됐던 거예요. 그럼 근육 위주로 타겟이 돼서 좋아지는 사람도 있겠죠. 없다는 게 아니고 그런 사람이 더 많겠죠. 안타깝지만 자기는 콘크리트만의 문제가 아닌 철근의 문제가 있었던 거고, 그것이 가장 아픈 부위만이 아닌 멀리 떨어진 부위의 철근의 약화로, 인대의 약화로 그게 불씨로 작용했던 거죠. 그러면 확인하는 방법이 역시 자기의 정상도 물어보겠죠.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이제 몇 번 하셨죠? 이제 10번 정도 됐어요. 10번 정도 됐잖아요. 아직 3달 채 안 돼 가는데 이제 3달 다 돼 갑니다. 지금 이제 곧 좀 있으면 3주로 띄울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들도 제가 이거 설명 영상으로도 보고 환자분들도 이해 영상으로 좀 이용할 건데, 의사 선생님들도 이 정도 이런 식의 반응도 제법 있어요. 솔직히 제법 힘들었잖아요. 아닙니까? 힘들었죠. 그래서 맞죠. 아니 대충 아픈 게 아니었잖아 진짜. 네. 근데 이렇게 기억해 보면 맨 처음에는 어떤 한두 부위가 아프기 시작했을걸요? 맨 처음엔 허리가 아프고 허리가 가장 먼저 아팠고, 그 다음에 이제
등하고 어깨 쪽으로 이제 퍼지기 시작했죠. 맞죠? 네. 무릎은요? 다행히 무릎은 가끔가다 아픈 경우는 있었고. 아, 가끔 가도 아픈 것도 살짝은 문제긴 하죠. 이제 그게 이제 점점 뭐예요? 작은 불씨가 옆에 큰 불로 계속 번지는 거예요. 허리, 등, 목, 어깨. 맞잖아요. 목, 어깨. 팔꿈치는요? 저는 요까지 내려왔어요. 아. 옆으로. 아마 좀 있었으면 팔꿈치도 아팠고, 손목, 그죠? 무릎, 예, 두통. 두통 있었어요. 아, 그죠? 두통. 근데 제가 두통도 약간의 의미는 있었어요. 그는 무시할 정도였어요. 가끔 힘들 때도 있었나요? 한 번은 두통 때문에 너무 심해가지고 주사를 맞았거든요. 아, 이쪽, 목 뒤에. 네, 주사 맞고 그래도 근데 그날 바로 안 났더라고. 그 다음 날까지 약 먹고. 그렇게 그게 한 번. 가끔은 있었어요? 그렇게 심한 정도는 한 번 있었고 이제 여기를 만지면 너무 아픈 거죠. 귀 뒤에가. 아, 근데 잘 보이소? 잘 보세요. 제가 두통에 대해서는 사실 크게 안 물어봤잖아요. 네. 왜 안 물어봤겠어요? 그 한 번씩 나는 큰 불이, 두통이라는 큰 불이, 그거는 거기만의 문제가 아닐 가능성이 있는 거죠. 만약에 거기만의 문제면 심각할 수 있죠. 머리 내에 뭐 MRI를 찍어보거나 이런 걸 하셔야 되겠죠. 그런 문제가 없다면 약간 자기로 봐서는 지금 전신의 근육이 긴장하고 있는 타입이었거든요. 당연히 두통도 오겠죠. 근데 이게 한 두세 달 이렇게 치료하면서 뭐 두통 느낌은 그렇게 뭐 지금 제가 허리, 등, 어깨 아팠었는데 지금 남아 있는 거는 등 요쪽하고 어깨 가끔가다 약간 일하면. 어깨. 지금 어깨는 손도 안 대고 있잖아요. 제가 기껏해야 지금 허리, 목, 턱관절, 발 이런 거 위주로 치료하고 있어요. 예, 어깨는 약간 별개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그래도 뭐 이게 만지면 자기가 만지면 이렇게 긴장돼 있듯이 아픈 거 이런 것도 좀 편할걸요? 그 뒤로는 근데 사실 안 아파서 안 만져봤는데 지금 만져도 전혀. 그때는 이제 귀 뒤 여기 만지면 너무 아프더라고요. 아, 그게 이제 그렇게 두통이 심하게 올 때 가끔 이제 그 근육 치료 위주로 하는 병원에 가면 두판상근이라 그래서 거기 근육 주사를 줘요. 그러면 두통이 좀 완화된다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도수 치료 받으면 여기 막 마사지 되게 많이 해주고. 맞아. 근데 여기를 아주 도수치료 기법 중에서 이게 서브 옥시피탈인데 이 부위에 이렇게 핸들링 하는 게 있어요. 그런 거 아주 중요하게 가르쳐 주거든요. 저도 배웠는데 저는 거기를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거죠. 왜? 거기는 2차적인 현상이라고 일단 보고 있거든요. 거기가 1차적이면 저는 거기가 1차적인 원인이라 근본 원인이라 볼 수 없다는 거죠. 제어의 어떤 이런 시스템을 분석하는 방법에서는. 그거는 약간 번져서 생긴 불인데 놔두면 그냥 꺼질 수 있는 불이라고 본 거죠. 왜 수술할 거냐 뭐 이런 언급이 아니라면. 그렇죠. 근본적인 불씨를 꺼주면 그 불은 꺼지게 돼 있는 불 중에 하나예요. 제가 견갑골 주위나 이런 데 뭐 주사, 뭐 근육 찾아서 주사 뭐 이런 거 안 하잖아요. 도수 치료도 안 하고. 맞죠? 늘 하던 걸 지금 번갈아 가면서 하고 있잖아요. 이게 뭐냐? 불씨를 꺼주는 거예요. 전신의 근육에 영향을 주는 불씨를 꺼주고 그걸 지속시키니 이제 자기가 자기를 치료하는 능력이 생겨가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치료하는 능력을 키워주는 거라고요. 그러면 자기가 자기를 치료하는 능력 중에 중요한 구조물이 근육이죠. 근육 당연히. 근데 근육만의 문제면 근육만 치료하면 되고 코어 운동을 하면 되고 개별 운동을 하면 되고 개별 근육을 주사하면 되는데 자기처럼 인대가 역할을 해서 인대가 스트레스 받아서 근육에 영향을 주는 타입이라면 일단 우선순위가 인대부터 안정시키고 그 다음에 하지 말자가 아니고 그 다음에 근육 치료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또 도수 치료하러 가시면 되고요. 이게 완치는 안 되거든요. 자기 근육도 질은 나쁠 거예요. 근데 우선순위가 인대를 먼저 안정시키자는 거죠. 맞죠? 그러면 이제 지금 이제 중요한 거는 2주는 몇 번째죠? 기억합니까? 약간 근데 조금 빨리 간격을 띄워준 셈이거든요. 이렇게 한번 할게요. 2주 뒤에 한번 오시고 3주로 늘려볼게요. 2주 뒤에 한번 오시고. 자, 이런 거예요. 인대가 스트레스를 받는 경향을 제가 조절해주는 개념으로 치료를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인대가 안정성을 회복하면서 관절의 안정성을 회복하면서 특히 전신의 근육에 영향을 주는 인대도 같이 회복됨으로써 전신의 근육한테 이제 내가 역할을 할 테니까 너희들은 쉬어라 라는 그 지시를 계속 내리는 거죠. 그러면 인대가 약물의 효과까지 좀 더 나타나서 그죠?
그렇게 되면 나중에는 이제 효과가 더 오래 가겠죠. 그러면 간격을 더 띄워도, 그죠? 띄워도 그 제주도에서 오시는 분처럼 5주 만에 왔는데 이렇게 말했거든요. 아, 5주 직전, 그러니까 5주 직전보다 또 좀 더 좋아졌다. 아, 5주 동안 아무런 치료도 안 했는데 5주 전보다 좀 더 좋아졌다.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게 한 5주 정도 됐는데, 예? 그 마지막에 그 치료 받았을 때 하고 또 조금 더 좋아요? 아니면 예, 그죠? 요게 그런 특징이 있거든요. 요게 이제 기다렸더니 이게 실력 발휘가 되는 치료거든요. 근데 이걸 이제 기다려줘야 되는데 서로 간에 이제 기다림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 이 치료가 이제 의사 선생님들도 하기가 좀 쉽진 않아요. 말이에요. 그게 이제 인대가 질적으로도 더 좋아지는 거죠. 이제 약물의 효과가 좀 더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이제 나중에 어떻게 하느냐? 자기는 안타깝지만 그 불씨가 다 꺼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가끔 불씨가 조절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러 나중에 가끔 오시면 돼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평가한다고요? 필요하면 사진을 찍으면 되고, 사진에서 안 나오거나 사진 찍을 게 필요 없으면 이게 근육 평가를 통해서, 그죠? 약해진 인대가 전신에 영향을 주는 또는 인간 근육에 영향을 주는, 그래서 비정상적인 힘을 부하를 거는 그런 양상을 체크해서 시스템을 관리해 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